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이스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가 좀 많이 눌렸다가 오늘 장에서 그래도 좀 장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눌리기 시작을 할 때 사실 5G 종목군들이 좀 대부분이 바닥권에서 일정 라인까지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5G 종목군들이 많이 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게 이제 사실 작년에 그렇게 많지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결국엔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서 보고서들이 좀 나오는 것들, 게다가 이제 1월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나서, 미국 경매가 끝나고 나서 기사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정보가 노출이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뭐야? 이거 뭐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눌리기 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비해서는 좀 많이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벌써 한 20% 30% 정도 좀 눌린 것 같아요. 20% 정도, 그쵸, 20, 30% 정도 눌린 상황이고요. 좀 많이 눌렸습니다. 일반 종목에서 한 30% 40% 눌리면 충분히 좀 그냥 그 부분만 보더라도 좀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제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이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좀 소외가 되기도 했죠. 소외가 되기도 하고, 이제 대선이 만약에 바이든이 안 되고 트럼프가 됐다라면 아마 친환경처럼 계속 움직였을 건데, 그게 이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좀 많이 관심도에서 좀 멀어지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박스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전에선 사실 이제 좀 우리가 뭐 잡았을 때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고 했는데, 뭐 여기서 1차 접근하고 여기서 이제 2차 접근하고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만약에 요 중간 라인에서 안 하셨다라면은 여기 박스 안에서는 한 번 정도는 좀 접근을 해보셔도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고, 뭐 물론 계속 빠지는 게 있어요. 계속 빠지는 게 있지만 이제 이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투자라든지 아니면 경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잘 된 것도 이제 위성을 쏴가지고 그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도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좀 영향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잖아요. 일단은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4G보다 5G가 당연히 빠르긴 빠르죠. 빠르긴 빠른데 아직까지 이제 기지국들이라든지 뭐 3.5GHz라든지 뭐 28GHz라든지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나중에 다 라인업이 구축이 되면 속도 면에서는 당연히 좀 빨라지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사실 좀 물음표가 생기기는 하죠. 하지만 이제 5G 가입자들이라든지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해상 폭력도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각 국가에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약간 리더국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이제 규모를 크게 좀 진행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5G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먼저 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무리하게 해서 어쨌든 1위를 차지를 하고, 뭐 속도면에서는 지금 에릭슨 좀 그러니까 미국 쪽에 지금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관련된 관심도가 굉장히 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지수 보고 다음 산업 보고 그다음 기업 보자고 하잖아요. 근데 일단 지수는 뭐 지금 오케이죠. 당연히 오케이인데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 지금 물음표이신 분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이제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O라고 생각합니다. O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은 사실 작년에 여기 이제 할 때 선두 서진 시스템과 거의 양대 산맥으로 좀 같이 달려나갔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업적인 부분도 나쁘지가 않다. 물론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담이랑 한번 통화를 또 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공유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출적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높게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그건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이게 그거 패를 까봐야 아는 거예요. 패를 까봐야 아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일단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인도 경매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어요. 지금 브라질 쪽도 있죠. 기사를 좀 보여드리면, 자, 브라질 5G 입찰 시동, 노키아 회동 해가지고 삼성, 에릭슨 요런 것들 순차 미팅인데, 삼성이랑 에릭슨의 영향이 큰 게 에이스테크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발주를 받아버리면 여기로 발주가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브라질 관련된 부분들도 좀 얘기가 있고요. 게다가 5G일 때는 파일을 좀 제외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파일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아시겠지만 해킹 이슈가 좀 있었어요. 해킹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보를 빼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제 여러 나라들에서 좀 제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미국 쪽부터 좀 시작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브라질에서도 인프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지금 인도 쪽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5G. 그래서 미국 수주는 이거는 근데 어떤 게 안 좋은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뭐 T모바일도 결국에는 뭐 AT&T, T모바일 전부 다 이 에이스테크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AT&T 그리고 T모바일랑 수주도 이어질 가능성 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릭슨이 일단은 이제 에릭슨 쪽도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삼성전자가 안 되더라도 뭐 물론 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인도 주파수 경매도 어쨌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에다가 인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삼전이 이거 수주 안 받고 에릭슨이 받은 거에서 이제 좀 규모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쪽이 어쨌든 에릭슨, 삼성전자 이런 쪽이 매출 비중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이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에릭슨 등이 좀 주요 고객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에릭슨이 55% 정도고 이동통신사가 45% 정도예요. 그래서 이동통신사는 정부랑 얘기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진행이 될 것이고, 에릭슨과 삼성전자가 안 돼도 어쨌든 에릭슨이 되면은 그에 따른 뭐 이제 수주는 결국엔 진행이 되긴 될 거예요. 물론 근데 둘 다 되면 제일 베스트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캐파로 좀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업데이팅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이런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계획 변동 없는 거, 그 다음에 주파수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정 나는지에 따라서 사실 또 수주라든지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지국 투자가 진행이 돼야 이제 그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도 조금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슈적으로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박스권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저는 추가적으로 좀 매집을 해보시는 거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더 빠질 수도 있죠. 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지금도 과하게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라인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견조한 라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여기서 볼지 아니면은 여기 라인에서 볼지 그 생각을 또 해봐야겠죠. 근데 여기까지 그냥 이제 혹시 모르니까 뭐 지수가 갑자기 엄청나게 뭐 폭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잡아 놓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떨어져라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박스권 잡으면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아래 잡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잡는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이제 단계도 차트적으로 그냥 봤을 때 정말 뭐 최악의 경우 뭐 지수가 갑자기 뭐 2000, 뭐 300, 400이던 게 갑자기 뭐 1000, 뭐 코로나처럼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발생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여기 가능성은 별로 없죠. 여기까지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가 그만큼 강력한 밴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탈되면은 사실 하방이 좀 굉장히 크게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는 한 번 정도는 좀 추가로 한번 충분히 이 어중간한 라인에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 안에서 접근하시는 거는 그래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하단이 깨질지 안 깨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좀 강한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좀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요. 뭐 물론 60주선 기준으로 하면 하방이 더 열려 있어요. 이게 17,500원 라인인데 여기 라인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이제 이 좀 했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지면은 사실 단기적으로 거의 50%가 빠지는 건데, 물론 실적이나 그런 걸로만 보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5G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집중적으로 좀 체크는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것과 또 다른 흐름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그럴 땐 또 투매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뭐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시다 하면 전 개인적으로는 여기 일단 깨는지 확실하게 보시고, 깨면은 중간에서 바로 하시지 마시고요. 하단까지 일단 지지가 나온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도 늦지 않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안 떨어진다라면은 다시 뚫고 여기 올라갈 때 그럴 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요. 아예 안 깬다 라고 하면은 사실 매수 타이밍이 좀 지나가긴 하는 건데, 그럴 때는 뭐 적어도 여기 라인 좀 돌파를 할 때, 그러면은 여기 박스권 들어오게 되고 요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사실 여기 밑라인이 좀 공포 구간이지, 여기 윗라인은 그래도 좀 나름 여기 견조하게 횡보 라인이 있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좀 심리적인 그래도 안정감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불안하다 하시면은 아예 그런 부분에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예 여기 고점에서 잡으셨는데 하나도 안 하시면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냥 나는 대응 안 하고 들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애초에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차피 장투로 가져가실 종목이고, 나중에 정말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장투로 갔을 때 물량을 모아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우상향 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장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섹터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단기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5G는 중장기일 수밖에 없죠. 왜?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돼야지 본격적으로 수주가 들어오고 그게 이제 수주 실적으로 쌓여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 지지가 21,000원이 지지가 나온지 보시고, 만약에 돌파를 시도한다면 이제 23,000원 라인을 좀 뚫어주는지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양봉 캔들 두세 개는 더 깔려줘야 돼요. 그래서 5일이평선이 제대로 솟아 나오는지까지 보시고 나서 바닥을 확인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다음에 음봉이 떨어져서 바로 깨질지 아니면 양봉이 나와서 올라갈지, 그거는 뭐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60분봉에서 그래도 반등이라고 나오면은 적어도 여기 라인까지는 좀 가주는 게 좋아요. 가주면서 이제 이 회색선을 밑으로 제대로 깔아주는 거죠. 깔아주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어중간하게 요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3,000원 라인은 좀 뚫어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적어도 3,000원 라인 하단 라인이니까 조금 더 욕심내보면 한 23,500원 라인, 좀 보수적으로 23,500원 잡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여기 라인 뚫어주면서 이제 윗박스권 잡아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성은 좀 있겠습니다. 단기간에 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어차피 이 종목 좀 중장기로 끌고 가실 종목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보수적으로 뭐 요런 라인 잡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여기 라인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언급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건데, 본인의 매수 밴드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선정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에이스테크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